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스템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선생님이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 위해서 현대시 강의를 지금 찍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보고 있으면 어쨌든 공부에 도움이 되고 있으면 다행인 거니까. 근데 중간중간 계속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학원 안 다니고 있는데 혼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이 오고 있어서 어쨌든 마지막까지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번 시험 범위 20편의 시 중에서 16편을 찍었고, 이제 오늘 이제 신경님의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하고요. 잠시 후 쉬었다가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까지 해서 18개 완성을 하게 되면 내일 2개 찍어서 최종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신경님 시라고 하는 시인의 그 수유나무에 대하여인데, 사실 신경님이라고 하는 시인은 민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던 민중 시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가 있을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수유나무에 대하여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경님이라는 시인은 가장 유명한 시가 농무라는 시가 있죠. 신경님의 농무 혹은 목계장터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신경님의 농무나 목계장터나 전부 다 민중 중에서도 농촌에 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신경님 씨라는 시인이에요. 그래서 신경님 씨의 시를 보게 되면 어떤 소외된 농민의 입장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 시도 사실은 농민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딱 하긴 그렇지만, 좀 뭔가 이렇게 상처 입고 뭔가 좀 힘들고 이제 그런 존재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고, 제목에 나와 있지만 수유나무에 대하여, 이 수유나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항상 찾고 있는 거 있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라는 대상은 딱히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요 안에서 나 대신에 다른 대상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 제목에 마침 수유나무라고 돼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대상이 수유나무인가 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지금 이 시를 읽어보지 않았다, 그럼 잠깐 스탑 해두시고요. 멈춰두시고 시를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열심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뜻이구나, 표현기법 정리하고 그냥 그랬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랑, 혼자 읽어본 다음에 생각해보고 이 시가 어떤 내용일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 선생님과 함께 이 시를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생각 못했었는데 저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라고 보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스탑 해놓으시고 그 시를 읽어보고. 됐죠? 자, 읽어봤죠?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이 나름 표시해온 거랑 같이 해서 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첫 번째,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는가? 라고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누가 그러니? 도대체 누가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온 날들, 너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목에서 이게 수유나무에 대하여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때 너가 누구겠어요? 아마 수유나무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이 너라고 하는 존재는 수유나무라고 하는 존재를 뭐 해놓은 거다? 의인화해 놓은 거겠구나. 왜냐하면 밑에 보면 이제 너의 특징이 나와요. 그 너라는 존재가 몸통, 팔다리, 온몸이 막 썩고 문드러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너라는 거는 수유나무를 가리키는 말이겠고, 수유나무에게 너라고 말을 건다라는 건 이거는 혹시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말을 할 수 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처럼 내가 걔한테 말을 건네고 있다면 그건 사람처럼 표현한 거니까 의인화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네가라고 주어인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네가 살아온 나날을 여기가 목적어예요. 그죠? 문장상으로 본다면 그럼 주어가 누구냐? 누가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끊어본다면 얘가 원래 맨 앞에 가 있어야 되고 저기 뒤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네가 살아온 나날을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줄에서 우리가 일단 도치가 쓰였구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시를 볼 때는 무조건 표현기법을 막 따져보는 것보다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네가 살아온 나날을 누가 어둠뿐이었다고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너의 살아온 나날 속에 어둠이 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니는 어둠 말고도 또 있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누가 너의 인생에 어둠밖에 없었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었는데 누가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그러냐? 그럼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어둠뿐이었다고 말하니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그럼 이건 진짜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제답이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종의 서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어둠이라고 하는 건 까만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부정적인 상황, 그 어둠이라는 게 뭐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몸통 군데군데 썩고 흉한 상처가 거먹게 드러날 때, 거먹게는 뭐 까맣게 뭐 이런 거니까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선생님 이거 색채 이미지인가요? 맞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찾아내시면 돼요. 몸통이 이렇게 썩었고요. 팔다리는 잘리고 문드러졌고요. 온몸은 일그러지고 뒤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네가 살아온 나날들이 어둠뿐이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다.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단순한 부정적 상황, 일종의 시련, 그리고 고난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누가 너의 인생에 시련과 고난밖에 없었대?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사례들이 몸통이 이렇게 되었고 팔다리가 이렇게 되었으며 온몸이 일그러진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는 뭐예요? 위에서 말했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에 구체적인 상황들을 쭉 뭐하고 있는 거냐면 나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줄에서는 저 위에서 말했던 너의 생애 속에 들어있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유나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얘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뒤틀렸지만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만 했으면 뒤에는 다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환이 되는 거죠. 밑에 터진 너의 살갗을 들치고는 이렇게 들춰보고 약간 좀 더 들어보니까 거기에 바람과 노을을 동무해서 그럼 동무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이 나무에게 바람과 노을은 친구가 되는 존재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겠네요. 맞아요? 도와주는 존재. 어깨와 등과 손끝에 자잘한 꽃들이 노랗게 피어나는데 결국 너의 살아온 나날 속엔 저렇게 고난과 시련만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꽃들이 노랗게 피었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노랗게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색채 이미지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가 숨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람과 노을과 동무에서 어깨와 등과 손끝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났다. 그럼 꽃이 피어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의 이미지가 아니니까 얘는 생명력의 이미지라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럼 얘의 인생 속에 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둠이란 상황이 있었어. 그 어둠이라는 것들을 뭐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뭐를 피우게 되는 거냐면 꽃을 피우게 되었구나. 그 꽃을 피우는 과정이 써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살갗을 들치고 동무해갖고 손끝에 결국은 이런 꽃이 피어나게 되었네? 그럼 이런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얘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극복하고 나니 예쁜 꽃을 피우는 과정이 너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어떤 힘든 만큼의 시련과 고난만 있던 게 아니라 이런 생명력 넘치는 순간이 너의 인생 속에 있었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 이런 어둠 속에 있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극복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얘는 좌절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쓰러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 극복해낸 존재?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람하고 노을이란 존재는 이 나무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도움을 주는 우호적인 대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록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는 꼬마 자동차 여러분 혹시 아나요? 이런 거 잘 모르죠. 옛날 그 만화 있었는데 자동차가 되게 친환경적인 자동차라서 위험에 처했을 때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나요. 그래서 모든 적군을 막 물리치는 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꽃향기가 꽃이 폈으니까 이제 꽃이 폈는데 그 꽃향기가 향기가 난다고 했으니까 아까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후각적인 이미지가 있네. 꽃향기가 온 들판을 덮거나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는 못해요. 그럼 산과 바다를 내가 이 꽃향기가 원래는 건넜어야 하나 봐요. 그럼 얘네들은 건넜어야 하는 것들이니까 일종의 장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즉 산과 바다는 장애물에 속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넘지 못했다? 그러니까 멀리 뭔가 가지는 못했다. 뭔가 아쉬움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런 건 못했지만 그래도 이 꽃향기가 노란 꽃잎이 풀 속에 떨어지면 예쁘게 핀 꽃이 계속 피어 있을 수는 없잖아. 그 꽃이 떨어지게 되면 옛 얘기보다 더 애달픈, 그럼 이 꽃 떨어진 게 옛 얘기보다 더 슬프단 얘기예요. 그래서 초저녁 풀벌레의 노랫소리가 되겠지? 뭐가요? 이 꽃잎이 떨어져서 이 노랫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거를 약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주면 꽃잎이 사실은 어떤 힘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제 꽃잎이라는 또 하나의 결실을 생명력을 피워낸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라는 게 이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이 떨어지게 됐으니까 사실은 좀 슬플 수 있잖아요. 그거를 벌레들이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노랫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가 있는 건데 그럼 왜 벌레들이 울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꽃이 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꽃이 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랫소리가 되겠지? 라고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추측이자 가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측과 과정이 나타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가 나왔을 때 노랫소리가 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노란 꽃잎이 떨어져 노랫소리가 되고 있군. 땡. 왜요? 되겠지라고 추측한 거지 실제 된 건 아니니까. 실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 나무가 어둠 속에서 혼자 시련과 고통 속에만 빠져 있다라고 누가 그래? 그런 거 아니었어. 왜? 이 나무는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 있긴 했어. 그게 아닌 건 아니야. 어둠 속에 있긴 했어.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멋지게 생명력 넘치는 꽃을 피워냈거든. 그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그 꽃이 그렇게 예쁘게 잘 피워낸 꽃이 결국 시간이 되어 떨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은 그 꽃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 함께 슬퍼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너는 혼자 아니야. 시련 속에 혼자 있던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누가 말하는가? 아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는 이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앞에서 뭐라 그랬죠? 누가 말하니? 너의 인생 속에 그런 것만 있었다고. 약간 비슷한 구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있던 위쪽에서 네가 살아온 나날들의 어둠뿐이라 말하니 결국 누가 말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도 누가 말하는가잖아요.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하지만 맨 앞과 맨 끝이 똑같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수미상관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무슨 노래인데? 꽃이 떨어졌음을 슬퍼하는 그 노래겠죠? 이 노래를 듣는 이가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야, 하늘과 별만 이 노래 듣고 있다고? 에이, 아니야. 나도 듣고 있어. 그리고 다른 존재들도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있다?
그 꽃이 지는 것이 슬퍼서 함께 슬퍼하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한 거야. 너 혼자 아니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둠 속을 극복하고 꽃을 피워내는 그 수유나무에 대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을 하고 있는 시구나. 고통을 견뎌낸 그 수유나무에 대한 일종의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겠죠. 왜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야, 누가 그래? 너한테 어둠만 있다고. 야, 누가 그래? 네가 그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 슬프다고, 그 슬픈 걸 얘네만 듣는다고 누가 그래? 모두가 다 함께 듣고 이거 모두가 다 알아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용은 이해했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올림포스 교재 보니까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필기된 게 뒤쪽에 해설이 있긴 하던데, 해설만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으로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주제예요. 고난을 견뎌낸 수유나무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특징, 도치 어딘지 아까 설명했죠. 1년에서 나왔었고요. 사실 마지막 년에서 나왔죠. 누가 말하는가? 이 노래 듣느니. 그럼 뭐예요? 누가 이 노래 듣느니가 오직 하늘과 별뿐이라고 말하는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하는가는 맨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얘도 도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얘네만 그렇대? 다른 이도 있는데 그럼 이건 실제 물어보는 말이 아니니까 얘도 서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진짜 말을 누군가한테 건네고 있는 거죠. 야, 누가 그러니? 아, 그거 아니야. 누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의. 방금 얘기했죠. 열거 어디 있었어요? 아까 앞에서 요런 게 열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다음 의인법 어디 있었죠? 수유나무를 넣어라고 얘기한 거. 자, 수미상관구조 방금 설명했고요. 말을 건네 어떤 설명했네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시각, 후각, 청각 있는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색채어 활용한 거는 노란색, 검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늘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런 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외워가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시면서 아니 어디에서 서리가 있었지? 시에서 찾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와 비슷한 조건이 되었을 때 아, 이거 서리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적어드리는 거지 이걸 외우라고 적어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끝. 다 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시 하나 끝냈고요. 잠시 후에 선생님이 좀 쉬었다가 김기택의 멸치라는 시를 찍을 거거든요. 요 시는 수유나무에 대하여 사실 여러분에게 많은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시이기도 해요. 여러분 되게 힘들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공부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힘든 것들이 지나가면 더 좋은 것들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힘든 것들을 아무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알고 있고 선생님도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그죠? 우린 모두 다 이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고 격려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혹시라도 국어가 등급이 좀 낮은 학생이라면 마지막까지 포기만 안 하면 국어 1등급 다 할 수 있거든요. 끝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까지 끝! 수고하셨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안녕!